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이 좀 편했죠? 이 수능 때문에 조금 늦춰져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출근 막히는 게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수능 악몽도 좀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한 가지 이 수능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가장 좋아하는 과목에서 큰 실수를 해서 평생 그 기억이 있네요. 자, 김치영 기자가 선정한 경제뉴스는 뭡니까? 먼저 오늘 수능날 우리 수험생들 노력한 만큼 성과 있기를 먼저 기원해 보고요. 예. 수능날이다 보니까 오늘 금융시장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예. 출근 시간도 늦춰진 게 뭐 주식시장, 외환시장, 은행 영업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좀 변경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워렌 버핏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지분을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조금 아쉽죠. 같은 뭐 반도체 그러게요. 회사인데 왜 예. 삼성전자 놓고 TSMC에 투자했나? 여기와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 좀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증시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샀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다 하는 얘기들 하던데 잠시 후에 뒷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나수지 기자가 선정한 경제뉴스는 뭡니까? 네, 이 3분기에 우리나라 상장사들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봤더니요. 예.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팔기는 더 팔았는데 번 건 덜 번 거죠. 예. 실속이 없어진 건데 이 업종별 이유와 전망 짚어보고요. 예. 그리고 요새 채권금리 올라오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형 투자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만기 매칭형 펀드라는 게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좀 구조와 주의할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김시영 기자가 준비한 네. 소식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치른 수능 가운데 이번이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달라지는 것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수능 때 항상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주식시장 정규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로 바뀝니다. 네. 1시간 늦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4시 반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환시장도 개장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외환시장은 마감은 오후 3시 30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영업 시간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바뀌니까요. 예.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공항이라든지 공단 지역 뭐 이런 데는 입지 성격에 따라 또는 고객 성격에 따라 영업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예. 혹시 은행 가실 일 있으면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험생들이 그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래서 일정 잡으실 때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코로나 속에서 치르는 수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교육청에서 수험 당일 응원전 금지해라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수능 치르러 들어가는 학생들 뜨거운 응원은 맛을 못 보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좋은 예. 성적 내기를 그리고 뭐 가족분들의 응원이 있을 테니까 예.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8시 40분 시험이 시작돼서 아마 지금 첫 과목 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을 텐데 자,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능 마치면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해방감 만끽하게 되니까 다만 최근에 이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예. 나서서 이번에 수험생들이 혹시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몰릴 것에 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 지역에 대해서 경찰, 소방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실제로 전국 70여 개 지역에 경찰관 800여 명 그리고 26개 경찰 부대를 배치해서 인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수능 안전 관리에 평소에도 하는데요. 수능날 예. 2,5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뭐 문답지 이송, 시험장 경비, 교통관리, 답안지 이송 등에 이제 나서게 되는 예. 오늘 하루 동안 경찰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자영업자들에게는 수능부터 연말까지가 이른바
대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술을 누리는 기간인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역 지침 완화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좀 수능 특수를 누릴 거다. 연말 특수를 누릴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또 겨울철이 되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여파로 사실은 좀 조용한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이 자영업자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수능을 주제로 해년마다 치열한 판촉전을 벌여온 유통업계도 약간은 이제 추모 분위기까지 겹쳐서 떠들썩한 판촉 행사를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이번 참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을 꺼리는 분위기마저 심리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말 특수에 대한 말이 무색할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험생들 고생한 걸 어떻게 실감하냐면 30대가 돼서도 악몽을 꾸면 네. 수능 당일 장면이 떠오른다 그래요.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끝내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뭐 잘 봤냐, 몇 점이나 나올 것 같냐 이런 질문보다는 고생했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자, 나수지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살펴보죠. 3분기 상장사 실적을 집계해봤는데 뭐 예상대로 싹 좋지는 않았던 거죠? 네, 이게 매출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23% 늘어난 726억으로 23%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는데 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6% 정도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물건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더 비싸게 팔기는 했는데 정작 손에 쥔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속 없는 장사를 한 셈인데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팔아도 매출이 좀 크게 잡혔는데 물건 가격이 오른 만큼 사업하는데 드는 돈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또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와 인건비 커졌고 또 여기에 환율도 높게 유지되면서 이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원자재 비싸졌는데 여기에 달러원 환율도 높아지는 바람에 더 비싼 돈 주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속을 차렸는지 나타내는 지표 이것도 모두 다 나빠졌습니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을 살펴보니까 지난해는 6.3%였는데 3분기예요. 올해는 3.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분기에 1,000원어치 팔면은 손에 쥔 돈이 63원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매출 올려도 38원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빴던 업종이 있을 테고 그나마 선방한 업종도 있을 텐데 업종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속해 있는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게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14조 가까이 줄었는데 이 중에 절반인 7조 정도 감소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에서 줄었거든요. 또 한국전력 실적도 굉장히 나빠서 여기 유가가 올랐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다 보니까 3분기에만 혼자서 7조 5천억 영업손실 낸 것도 전체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겠군요. 또 안 좋았던 곳이 이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간 곳들, 그러니까 건설업, 뭐 철강, 화학 이런 곳들이 안 좋았고 또 주식시장 나쁘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지난해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조금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곳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태양광, 방산 이런 쪽은 좋았고요. 또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실적 낼 수 있는 곳들도 있죠. 뭐 통신주 혹은 게임 업종 이런 곳들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실적만 봐도 증시에서 태조 이방원이 각광받은 이유가 나오는군요. 중요한 건 앞으로일 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건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3분기 실적에 이렇게 실속이 없어진 게 생산 비용 늘어나면서였는데 4분기에서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3고 현상 계속될 거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특히 실제로 버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 다른 데서라도 어디서 돈을 꿔다가 투자도 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 자금 빌리기도 쉽지 않고 빌려도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상장사들 4분기에 얼마나 벌 것 같냐 하고 전망치를 계속 내놓는데
한 2달 전만 해도 4분기에 50조는 벌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한 달 전만 되면 42조 벌 것 같다. 최근에는 38조까지 줄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은 금리 인상이 정점 찍을 것 같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회복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매출 상당히 중요하고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성숙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는 게 기업 가치, 몸값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도 참에 알아두시죠. 자, 김치영 기자, 네. 그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 때문에 화제인데 일단 언제 얼마나 산 겁니까? 3분기에 이제 어떤 걸 샀는지 지분 보유 공시 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지분 공시를 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3분기에 41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5조 원이 넘는 5조 4,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TSMC에 이번에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3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주식 매입하는데 9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9천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썼는데 이 중에 절반을 TSMC 주식으로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공격적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어제 TSMC 주가가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 워렌 버핏이 샀구나. 이 회사 좋게 보는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같은 기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라고 BYD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아디가 중국의 1등 전기차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여기서 주식을 팔고 이 돈으로 이제 다시 그 TSMC를 좀 사들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TSMC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예. 버크셔웨이가 이제 증시가 좀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도리어 주식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가치 투자라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많이 담는 회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총 주식 매입액이 660억 달러, 87조 5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 급증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주식을 더 담을지 그리고 TSMC 주식을 더 살지가 이제 관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매수가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 대가는 사실 IT 기업 별로 관심 없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IT는 내가 모르는 분야다 그래서 거의 안 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 몇 년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을 사지 않는 것은 실수였다고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IT 기업들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고 예. 특히 애플에 대한 투자는 지금 가장 많습니다. 버크셔웨이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10개의 가장 주식 보유가 많은 게 애플이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해자 기업들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독점력이 있고 뭔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방어력을 갖춘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예. 애플은 이제 이 해자를 가진 기업으로 확실히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플의 생태계가 있고 예. 플랫폼에 들어오기에는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여기에 투자한 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는데 예. 이번에 TSMC에 투자한 것은 이게 그 기준에 맞나라는 의문은 살짝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TSMC 외에도 이 위탁 생산이라는 반도체는 삼성도 열심히 뛰어들고 있고 예. 그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건 기술적인 것만 극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고개는 갸우뚱하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애플하고 연관돼 있는 TSMC, 그러니까 예. 애플의 반도체를 TSMC가 많이 생산을 하고 위탁 있거든요. 생산하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들인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TSMC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반도체 시장의 전반에 대한 회복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본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까지도 동반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워렌 버핏도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TSMC에 투자한 거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예.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TSMC의 기술력이 그렇게 높게 평가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추격자로서의 위치에서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3나노, 4나노 이렇게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미세 공정을 더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TSMC하고 경쟁력을 좁히기가 힘들다라는 해석을 투자의 대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애플하고의 끈끈한 관계에 투자를 한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기업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생태계에 들어간 기업들은 다들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애플이 앞으로 힘을 쏟을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TSMC하고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해석이고요. 여기에 TSMC가 최근에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에도 베팅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워렌 버핏은 경영학과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재무학을 교수들이 가르치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술 취한 사람의 갈짓자 걸음걸이 같아서 빼어난 펀드 매니저나 다트 던지는 침팬지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꼭 손들고 워렌 버핏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제가 대신 답해드리자면 2000년 이후에는 꽤 손실이 많아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워렌 버핏이 손실 본 해가 한 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손실 꽤 자주 기록 중이고 지난해도 꽤 손실을 봤죠. 또 이분은 단순 투자가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다. 그러니까 인수한 후에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그 이론의 예외 정도로 치부해도 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수지 기자, 요즘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만기 매칭형 펀드라는 게 많이 나오던데 이게 낯설어서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상품입니까? 네, 이 만기 매칭이라는 건 만기를 맞췄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떤 만기를 맞췄냐? 이 채권의 만기랑 펀드의 만기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채권에 간접 투자할 때는 뭐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펀드나 ETF로 채권을 담으면 그 채권과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펀드 이름에 1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펀드 안에 담고 있는 채권들의 평균 만기가 10년 정도 되도록 계속 펀드 안에 있는 채권을 물갈이를 하는 거죠. 갈아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별 채권을 사면 지금 당장 채권 가격이 조금 빠졌더라도 이거 내년에 만기니까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어차피 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버티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펀드로 채권을 투자하게 되다 보면 채권 안에서 계속 이게 물갈이가 되니까 내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만기 없이 계속 움직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 매칭형 펀드는 이 펀드 안에 채권을 물갈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2년 만기 채권을 담았다라고 하면 계속 이 채권과 함께 가다가 2년 뒤에 펀드도 함께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투자기는 한데 마치 직접 개별 채권 사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간접 투자 상품인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채권 투자에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만기 후에 제공하는 확정금리, 쿠폰이라고 불리는 금리도 올라가니까 다만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확정금리 수익을 올리게 되고 근데 혹시 내년 언젠가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또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런 장점을 만기 매칭형 펀드가 충족시켜주는 셈인데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다면서요. 이게 세금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채권을 사면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사는 건데 이게 채권으로 이익을 얻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를 들어 채권이 처음 나올 때 10,000원짜리인데 금리가 5%다. 그럼 이 5% 받아가지고 나는 이익이 있고 그렇죠. 근데 10,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9,000원 사서 만기에 10,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9,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 이익이 있는데 이 개별 채권에 투자할 때는 5% 금리 받아서 수익 나는 거 여기에만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9,000원에서 10,000원 된 거는 세금을 안 떼죠. 그런데 펀드로 간접 투자할 때는 이 5% 금리 받은 거랑 채권 가격이 9,000원에서 10,000원 된 거 이거 둘 다에 15.4%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소득세를
맥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채권, 개별 채권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예. 세금 부담이 좀 더 크긴 한데 예.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것이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한 번에 또 한 회사 채권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다 하면은 팔기가 어려운데 대신 펀드나 ETF로 간접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도 여러 채권을 한 번에 살 수 있고 예. 또 쉽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예. 근데 또 만기 매칭형 펀드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손해 안 보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예. 뭐 만기까지 완전히 들고 있으면 채권이 처음 발행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한데 예. 이것도 중간에 채권 가격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팔면 일반 채권형 펀드와 똑같이 채권 가격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기 매칭형 펀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